이제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우리 현실 시장을 분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동질적 상품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동일한 주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이 다 달라.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린다니까. 아까 그래프 못 그린다 그랬죠? 여러분, 물리적 주택 그 자체는 동일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프 자체를. 자, 한번 봐봐요. 이렇게. P, Q. 이렇게 제곱미터당 가격. 이러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해남 땅끝마을하고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하고 평당 제곱미터 가격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하우징 서비스.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주택 서비스를 배웠죠.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원수요라면 주택 전량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복수 좀 해요. 복수 좀 하세요. 네. 학교로는 한번 딱 이거 보고 다시 복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특징이. 다른 과목보다. 그나마. 이게 뭐 다른 과목은 뭐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뭘 쓰게 되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을 쓰게 되면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게 돼요. 왜?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이나 효용을 의미하거든. 만족이나 효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 공급성 이따 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 땅끝마을의 주택 서비스 수요 곡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가 서비스를 더 많이 쓰고 있나요? 강남이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대가를 더 많이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그래서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만족과 효용을 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분석이 가능하네. 다시 한번. 물리적 주택 그 자체는 동질적이지 못하죠? 만약에 동질적 상품을 취급하려면 뭘 써야 한다? 주택 서비스 개념을 시험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요즘 잘 들어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부동산과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간 지 3년 돼가나? 거기서 이제 강사들을 막 모집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가죠. 한마디로 뭐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수험 대비자가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부동산 원론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주의할 게 거기서 지금 보면 그 이론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좀 출제되는 거 보면 좀 깊게 나오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쓸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놔야 돼. 그게 이거예요, 이거. 요거. 자, 봐요. 만약에 일반 시장 분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일반 시장은 특별 지역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로 생각하면 돼. 거기 적어요. 부동산 시장이 두 가지 측면. 찾았어요? 일반 시장 분석은 뭐라고? 국가 전체. 그렇게 적어봐요. 일반 시장 분석은 뭐라고요? 국가 전체.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일반 시장은. 여러분 국가 전체를 하게 되면 강남 아파트와 해남 땅끝마을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주택이. 그러니까 물리적 주택 그 자체를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니까 뭘 쓰자? 주택 서비스. 그러면 국가 전체를 분석하는 데 제약이 없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대답 잘해야 돼요. 우리 시장 세분화 배웠죠? 아까 했잖아요. 세분화할수록 동질성 커진다 그랬죠? 마치 대체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만약에 어느 지역시장, 부분시장을 분석한다면 동질성이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는 해남 땅끝마을하고 강남 이렇게 나누었다가 이제는 수도권으로 갑니다.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 어떤 아파트 단지로 갑니다. 그 단지 내에 같은 동에 있습니다. 같은 층수고요. 같은 평수예요. 그럼 그 단지 앞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여기는 평당 어느 정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해남 땅끝마을하고는 달리.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평당 얼마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때는 제곱미터당 가격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돼 있어요? 물리적 주택 그 자체를 분석한다. 이해했어요? 네. 왜? 그 오른쪽에 적어놨잖아요. 부분시장 내에서는 뭐하니까? 동질적 커짐으로 와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 탄력성 개념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딱 여기까지 하면 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변에서는. 응? 이 정도 해야 야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론에서 등장하는 뭐 이 두 가지가 말입니다. 나중에 그 우리 개발 관리론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론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egmentation, disaggregation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시장 세분화, 시장을 쪼갤 때 어떤 기준으로 쪼갰느냐? 수요자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 쪼갰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 저소득층 막 이렇게. 오케이? 그럼 그걸 뭐라 한다? 시장 세분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쪼개면 그때는 시장 차별화라 그래요. 이 둘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의 방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세자 시옷. 특정한 부동산 제품의 소비자, 수요자를 동주 집단 소비자를 구분한다. 시옷. 오케이? 그 다음에 시장 차별화 치프. 제품, 상품. 따라오세요. 시옷, 치프. 좀 처음에는 웃기고 이상하지만 자주 하다 보면 그렇게 거부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시간은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단기? 그럼 1시간 동안 물고문 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살아가는 그이하고 손을 맞잡고 있으면 안 해봐서 모른다고? 장기요? 살아간다는데? 아, 지금 뭐 결혼한 20년 된 그 이야기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샬은 단순하게 단기, 장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기간 단위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논리적 시간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 입장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 그래요. 단기, 장기 나누는 기준이.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개별 기업 입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전에 겨울에 수락산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강사진들 팀 짜가지고 한번 등산을 갔는데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벌써 10 몇 년 전 됩니다. 막 그냥 뭐 빙판이 돼가지고 뭐 미끄럽고 막 그래요. 아이젠 안 차면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그 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 딱 올라왔는데 세상에 산 정상에 갔더니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사 먹었어요. 봐봐요. 그 상정상에 올라가면 처음에 올라가도 추우니까 두껍게 입고 올라갔죠. 정상은 너무 더워. 근데 벗어버리면 바로 감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아이스크림 딱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갈증도 해소되고 더위도 좀 가시고 나도 모르게 사 먹었어. 1,000원 주고. 이름은 비비빅. 그때 당시 거기 300원인가 400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걸 기억해요. 300원에 칩시다. 원가가 얼마짜리? 300원. 근데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원. 아저씨 300원짜리 왜 1,000원 받습니까?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래? 산 아래 내려가서 사 먹든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너무 비싸. 아니 300원짜리를 1,000원 받는 것은 700원 더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계산해 보면 한 400원 더 받아서 한 700원 정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노력한 대가만큼의 보수보다 더 받은 셈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원가 300원에다가 400원을 자신이 노력한 대가, 예를 들어서 산 아래에서 주유소에 일한다든가 뭐 다른 일을 한다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입을 생각한다면 이걸 우리가 정상이윤이라 해요. 뭐라 한다? 정상이윤. 그런데 지금 1,0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300원 더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 300원을 뭐라 하냐면 정상이윤을 초과했다 해서 초과이윤 그래요. 뭐라 한다? 초과이윤. 잘 알아야 해요. 정상이윤과 초과이윤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벌어들인 이윤이 뭐라고요? 정상이윤. 보통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생산비 일종으로 봐요. 최소한 받아낼 대가로 보고. 근데 그 300원 추가로 받는 걸 뭐라 한다? 초과이윤. 자, 여기까지가 단기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 공급자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우연히 놀러 왔던 노숙자,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응? 놀러 왔을까요? 뭔가 굳은 결심을 하고 왔을까요? 근데 산 딱 정상 아이스크림 파는데 원가 300원짜리 1,000원에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되지만 다음날 통 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아이스크림 팔라고 새로운 경쟁자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소리칩니다. 나는 900원. 그러면 산에서 지금 얼마 팔고 있는데? 1,000원에 팔고 있는데 나는 900원. 그런다며. 웬걸? 노숙자 2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 뭐 나는 800원. 노숙자 3도 있어. 올라오면서 나는 7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노숙자 4가 올라오면서 나는 600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이씨 내려가서 주유소리나 일해야지. 내려갔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300원이 사라져요. 맞죠? 네. 경쟁, 장기에 새로운 경쟁자 공급자가 진입할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을 우리가 장기라 그래요. 장기가 되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는 소멸된다. 네. 손실도 없다. 네. 통 들고 내려가니까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비용이 불변 증가 감소는 아이스크림 원가가 300원, 400원, 200원 이거 변하는 걸 말해. 그건 여러분한테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에는 조정이 충분히 안 된 상태를 말해. 장기가 되면 새로운 공급자 경쟁자가 진입해서 경쟁은 무엇을 소멸시킨다? 초과를 소멸시킨다. 손실도 없다? 그게 중요해. understand? 그게 중요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재에 없어. 아주 그냥 난리배가지고 책들이. 반드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봅시다. 자, 봐요. 1번. 단기, 장기 개념, 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 입장은 이 다음에 할 거예요. 단기, 장기. 그래서 단기 뭐라 돼 있어? 다른 공급자 시장에 진입하기 전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 짧은 기간. 장기. 다른 공급자 시장에 진입,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긴 기간. 오케이? 1시간, 1년 뭐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 논리적 시간 개념이다. 기억. 단기와 장기 균형. 기억. 수요 증가, 수요성 우측 이동, 기존 공급자, 또 초과에는 얻게 된다. 여러분, 갑작스레 등산객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값이 비싸지면서 아이스크림이 팔기 시작하면서 비싸게 팔릴 수 있죠? 단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 균형, 비용 불변사로 말 필요 없어요. 새로운 공급자가 어떻게 돼요? 시장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이 흔해져요? 귀해져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지, 하락하지. 가격이 경쟁에 따라 하락하고 원래 가격순이 되어 초과에는 뭐가 된다? 소멸된다. 결국 경쟁을 통해 초과에는 소멸되고 뭣도 없고 손실 있으면 통 들고 내려간다니까. 손실도 없고 뭐만 얻게 된다? 정상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